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두 종목부터 해서 인터넷 게임도 몇몇 종목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생각 같아서 카카오 먼저 가고 싶은데요. 오늘 네이버에 방점을 많이 찍으셔가지고 네. 네이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주가가 18만 원 선 간신히 좀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어닝 시즌 실적 전망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관련주에게 이제 닥친 이제 위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네. 번째는 광고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중국 내 직구 플랫폼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이제 확장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커머스 부문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좀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광고 쪽도 그렇고 커머스 쪽도 그렇고 어느 정도 우려보다는 선방한다라는 그림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으면서 네. 실적은 지금 현재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 테무 뭐 이런 이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은 아니더라도 부담될 것이다. 이것도 향후 실적에는 좀 반영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액 자체는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거래액 자체는 둔화되고 예. 있는데 매출액 자체는 그래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수수료율을 높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우려스러운 점은 아무래도 이게 중국 플랫폼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액과 수수료율을 높이는 효과가 이제 같이 이제 효과가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네. 이게 중국 쪽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고 투자 비용을 늘리게 되면서 예. 이제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이게 암초가 또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산 넘어 또 산이네요. 뭐 네이버 앱 이따 얘기하겠지만 호재도 있지만 또 이런 새로운 복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결제기조,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페이 결정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이버페이가 상당 부분 좀 승기를 잡은 건가요? 지난해 네이버페이가 삼성페이와 제휴를 맺으면서 예, 편 오프라인 먹고, 결제액을 엄청나게 빠르게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결제액이 1.9조였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2조 원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현재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다만 아직까지는 네이버페이가 완전히 선점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가 카카오페이도 꾸준히 결제액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의 그런 성장 그리고 카카오페이 또한 올해부터 삼성페이와 협업을 통해서 같이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도 이제 확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와도 이제 경쟁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페이가 결국 금융 플랫폼 사업 확장을 얼마만큼 잘 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금융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지난해 대출금리 서비스 비교 맞아요. 이런 거라든지 예. 아니면 보험 서비스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네이버 페이가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수익성과 이제 결제액이라든지 거래액 자체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저것도 성장성이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같은 비슷한 부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프라인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네. 카드사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뺏어올 수 있느냐가 네. 이제 관건이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온라인 플랫폼에 좀 국한된 느낌이 더 강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온라인에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좀 더 편리한 부분은 있는데 네. 뭐 주변을 봐도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카드 말고 네이버페이를 쓰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물론 많이 네. 성장을 했지만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포션을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네이버 입장에서는 새로운 우리가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대출금리 서비스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점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투자자분들은 이거 어느 세월에 20만 원 다시 가냐, 25만 원 가냐 이럴 텐데 그러면 18만 원인 현재 주가가 뭔가는 업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 웹툰이다. 이제 이 얘기는 많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하고 정말로 폭발력이 있는 재료인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이버 웹툰 아무래도 상장 관련된 예. 이제 이슈가 미국 나오면서 상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의 IPO 이제 대상자로 이제 주관사로 네.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가 예. 이제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가시성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은 실제로 상장을 앞두고 뭐 1시간 몰아보기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공하면서 지금 현재 외형과 수익성 모두 확장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현재 네이버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의 자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5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5조 원에서 결국에는
나스닥에 이제 상장된다라는 점과 현재 미국, 일본, 글로벌 지역으로 웹툰 시장을 이제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 얼마만큼 더 가치 평가를 높게 줄 것인가는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세월아 네월아 기다릴 수가 없겠고 대략적으로 좀 보신다면 지금 현재 네이버는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제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데 예.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건 6월쯤으로 보고 있고 예. 만약에 이게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딜레이가 될 경우에는 한 3분기 중으로 좀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살아있는 이슈는 많네요. 맞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의 미국 나스닥 상장 이슈.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국 네이버 웹툰의 상장이 네이버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 싶은 게 더 그거.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사실 그 자회사 상장이라는 게 주주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만 않은 소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자회사 상장을 많이 했을 때도 좀 국민 여론이 투자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기도 하셨고 실제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는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장된다라는 점에서는 좀 미중 상장이라는 부분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상장된 자회사 상장이라는 부분만큼은 좀 악영향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네이버 웹툰 상장이라는 게 네이버의 뭐 주가를 올리는 재료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립이냐 이거 별거 아니야. 이제 이슈들이 좀 의견이 나뉘거든요. 만약에 이게 좋은 뉴스로 되려면 네. 네이버 웹툰의 가치가 훨씬 더 높게 평가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는 5조 원으로 그러니까 네이버의 이제 밸류에이션에 네이버 웹툰이 포함되어 있는 게 대략 한 5조 원, 뭐 물론 애널리스트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반영되어 있는데 만약에 상장했을 때 가치 평가가 그보다 훨씬 더 높게 된다 평가라고 된다라고 하면 그 지분 가치만으로도 이미 그거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제 많은 이제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뭐 5조라든가 5조 밑돌면 네. 뭐 이건 선반영 내지는 그냥 중립적인 재료.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네. 네이버 웹툰 이 미국 나스닥 상장이 뭐 당연히 좋은 뭐 그런 호재만은 또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예. 중국 쪽에 하나 뭐 있잖아요. 아. 그거는 그럼 또 문 닫아야 되나? 근데 이게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예. 지금 상장 준비하고 있는 거는 미국 자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예. 근데 중국 쪽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 부문은 네이버 웹툰 컴퍼니라고 하는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그래서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이버가 둘 다 이제 최대 주주,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긴 한데 예. 웹툰 엔터는 한국, 일본, 미국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자회사인 거고 네. 웹툰 네이버 웹툰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역을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중국 지역에서 이제 네이버가 좀 철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중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규제가 좀 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좀 네. 인식 자체도 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는 지금 웹툰 관련된 IP 경쟁사들이 또 많기 때문에 예. 네이버 입장에서는 중국 쪽 지역을 좀 두드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철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말 중요한 카카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 5만 선도 깨졌고요. 지금 4만 7천 원대인데 도대체 카카오는 뭘로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밑바닥이 혹시 더 있나? 총평부터 해주시고 하나씩 들어가죠. 그러면 제가 네이버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먼저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 일단 시장 환경이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을 살펴보면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내용도 지금 뭐 인하였다가 뭐 어느 정도는 뭐 지금 어느 정도 뭐 인상까지 뭐 얘기도 네.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없다가 단계에서 올린다든가. 네.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 광고 시장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점과 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좀 치열하다는 부분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부진한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좀 겹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네. 뭐 지금 뭐 갑자기 매크로 환경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광고랑 커머스 쪽이 갑자기 개선이 될 수 있느냐 사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단기의 반등을 이제 생각하기는 어렵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현재 주가는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또 반등의 기회는 또 엿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런 요소들이 언제쯤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보시면서 투자의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 그래도 애정이 있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아직 괜찮잖아. 그리고 커머스 중도 괜찮고 선물하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카카오의 선물하기가 뭔가는 해줄 거야. 이 정도라면 카카오의 선물하기라든가 현재 그 광고 수준들 정도는 믿어도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정반대되는 게 예.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광고 시장의 부진 그리고 커머스의 경쟁 치열하면서 좀
예. 궤도를 달리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광고 쪽도 메시지 비즈니스가 굉장히 효율이 좋고 네. 그리고 선물하기 영역이 사실 커머스에서 니치 마켓 영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나 쿠팡 그리고 뭐 알리나 테무에서 사는 선물과 물품과 선물하기 영역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문제는 컨텐츠 쪽 분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컨텐츠 쪽에서 특히 뭐 게임, 뮤직 이런 부분에서 좀 성장률이 많이 뒤처지고 있고 수익성도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광고랑 커머스는 잘하고 있는데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적적으로는 네. 봤을 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카카오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주가 정도가 싸긴 쌉니까? 그건 맞아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는 네이버보다는 싸다라고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연초에 사실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좀 더 주가가 좋았던 주가 상승률이 좀 좋았던 이유가 그런 광고나 커머스 부분에서의 좀 걱정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덜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좀 더 주가는 좋았는데 사실 지금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컨텐츠 쪽에서의 좀 실적이 부진한 부분이 좀 더 두각이 되고 네. 그리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연초에 주가 상승률이 주가 하락이 좀 컸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는 네, 부담이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너무 보내기가 아쉬워가지고 네이버의 클로바엑스 있잖아요. 네. 한국판 챗 GPT. 이걸로 한번 어떻게 좀 으쌰으쌰. 이 가능성은 또 어때요? 이것도 없나요? 근데 사실 그 기대감이 많이 줄었어요. 아 그래요? 이것 맞아?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을 주도하게 되면서 사실 국내 기업들로 네이버 카카오가 많은 기대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난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출시가 됐을 때 이런 서비스들이 소비자들 아니면 투자자들의 좀 만족할 만큼 서비스가 좀 완성된 형태로 나오진 못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더 투자될 것이라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다 작용을 해서 단기에는 좀 AI 관련된 부분에 좀 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좀 더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국내 기업들은 좀 힘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버리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그럴 때 좋을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도 없고 이제 부정적이고 다 외면할 때 뭔가 나오는 역설적으로 그거 하나네요. 그래서 그렇게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턴어라운드 기색만 보인다라고 하면 예. 주가는 또 쉽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도 한번 가보죠. NC소프트 주가 보면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울렸겠구나. 또 관심 많이 잃어버렸겠구나. 게임주는 어때요? 게임주는 부진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게임주가 부진한 게 물론 맞지만 더 이제 그 근본에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부진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좀 많이 부진이 이어지면서 모바일 게임의 노출도가 가장 높은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 예. 넷마블 같은 게임사들이 실적도 같이 안 좋아져서 주가가 훨씬 더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톤이 주가가 게임주 중에서 왜 이렇게 좋지라고 생각하실 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 PC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예. 글로벌 배틀그라운드 IP로 인해서 맞아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과는 좀 궤를 달리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주가도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좀 단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을 주도했던 MMORPG의 장르에 대한 이제 유저들의 좀 실망감이 많이 표출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확률형 아이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면서 당분간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좀 장르 다변화 이런 부분에서 시도는 있겠지만 단기에 좀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좀 접근한다면 모바일 게임도 아직까지는 뭐 트렌드를 완전히 바뀐다던가 모멘텀이 나온다던가 이런 거는 아니라면 네. 게임주의 전략은 어떻게 짜야 돼요? 반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매출도가 비중이 좀 적고 예. 상대적으로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아니면 뭐 W 게임즈와 같은 게임사들이 네.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짧게요. 이제 5월에 우주항공청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뭐 종목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알려진 재료 같기도 하고요. 우주항공청이 여기에 뭐 추천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투자 전략이라든가 본다면요. 실질적으로 5월에 있는 우주항공청이 지금 설립되면서 많은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과기부에서 얼마 전에 5대 산업 정책이라고 해서 9천억 정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 추진 과제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진행되는가가 이제 추가적인 뉴스로 더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5월에 우주항공청 설립이 뭐 재료 소진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럴 수도 네.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물론 그런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사업 진행 정도가 주가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초가에 공략한 기업들은 현재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총 6분의 매니저가 증시 오늘 일부에서 시초가 공략주를 소개했는데요. 이 소개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맞추거나 클로징 곡, 신청곡과 이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 드립니다. 9시 40분 기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02년 매니저 홀로 휴메딕스 미용 필러 기업으로 4% 수익을 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102년 매니저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것으로 맞췄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당첨자는 휴대폰 끝번호 7548님, 2217님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리뷰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한 1.4% 하락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수급 상황도 좀 놓고 보면 외국인들 현물에서도 1,000억 원대 이상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약 한 4,300계약 매도를 보이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물도 함께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글쎄요, 눈에 띄는 종목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역시 HPSP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컸었잖아요. 지금 상승폭을 꽤 줄인 것 같아요. 지금 체크를 좀 해보니까 상승폭이 한 2.7%, 2.6%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모펀드의 매물이 좀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잘 매각이 될 수 있을까? 매수자가 잘 나타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관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앞서 우리가 두 분의 전문가와도 함께 이야기를 했지만 진입을 하는 시기는 좀 더 신중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조언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오늘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